이 내용은 과거 정부에 국민청원한 글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바랍니다. 만성질병인 비염과 피부 알러지, 천식, 혈압, 당뇨, 통풍, 요실금, 방광염, 전립선, 위, 대장, 불면증, 비만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의사, 한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약과 녹용보차에서 개발한 식품으로 만들어진 차와 한판 붙읍시다는 책을 쓴 노경보입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비염과 천식으로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국방의 의무처럼 국민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측정된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는 20년 이상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위암, 대장암 1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늘어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실비보험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와 약값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니까 치료가 되든 안 되든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들은 보험을 버팀목 삼아 약을 복용하고 그로 인한 약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물론 약이란 응급 환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병이나 외상을 치료하는 분야에서는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대사질환의 경우 현대의학의 치료 방식으로는 그 치료법의 발전이 너무 더딥니다. 분명하게 확립된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약 처방에 따른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해봐도 전체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설령 약과 부작용의 관련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정보의 편향성으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환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재정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경우 환자를 치료할 바른 방법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환자를 붙들고 다른 치료의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아픈 사람을 위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현재의 제도는 이 숭고한 가치를 행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제도는 비양심적 행태를 벌이는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며 심지어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 집단이 배타적 목적으로 항상 내세우는 과학적이라는 말도 더욱 합리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전제 조건 아래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공정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경보차에서 과거 정부의 이러한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만성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노경보차를 드시고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신 글은 노경보차의 큰 자랑입니다. 물론 네이버 밴드의 후기의 글을 보시면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실사라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성질병 환자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기관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만약 노경보차의 후기가 거짓이라면 저를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나 밴드의 글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대 광고라는 법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의 후기가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만성질환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노경보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현재 노경보차는 식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을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는 노경보차를 대중화시킬 수 없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잡는 일부 의료인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노경보차를 1개월 드시고 효과를 못 본 분들에게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식품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 있는 식품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으니 임상실험도 필요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외화벌이와 고용 창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약회사, 의사, 한의사, 약사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은 기득권자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법이어야 합니다. 병원을 전전하다가 벼랑 끝에 몰려다니다 노경보차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순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 실패를 겪은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저희 찻집을 방문하여 노경보차를 드시고 건강해졌다는 후기의 글들을 보시고 만성질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양약은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증요법은 혈압이 높으면 혈류를 차단하는 방식과 통풍이 있으면 요산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증요법은 예를 들어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는 진통제를 먹게 하는 방식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는 약의 부작용만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첫째로 제약회사, 그 다음으로는 의사, 한의사, 약사가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현재의 법은 의약품 공급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요? 의약품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 공정한 법이 아닌가요? 의사, 한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약과 노경보차에서 개발된 차와 한판 붙읍시다라는 책을 쓴 노경보입니다. 저는 울산 울주군 언양에서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보차는 비염과 피부 알러지, 천식, 혈압, 당뇨, 통풍, 요실금, 방광염, 전립선, 위, 대장 불면증, 비만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차입니다. 저는 과거에 비염과 천식을 앓던 중환자였습니다. 저는 의약품 유통회사인 코리아 MS 약품 운영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약사입니다. 저는 의약품 유통회사를 하다 보니 주변에 의사, 약사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보아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는커녕 고통이 나날이 커져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숨은 코로 쉬어야 하지만 비염으로 인하여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 폐가 건조되어 결국 천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비염과 천식, 아토피 등뿐만 아니라 만성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심한 비염과 천식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저를 치료해 준다면 1억을 주겠습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분들은 만약 그런 약이 있다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의 절박한 물음에 대해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건넨 말입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고민 끝에 약은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아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한 차가 노경보차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노경보차를 마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성질환들은 약으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만성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약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과 피부 알러지는 국민 질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해마다 비염 환자와 피부 알러지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약으로 해당 질병들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러지 환자들이 겪는 주 증상은 히스타민 과다 분비로 인해 유발됩니다. 병원의 치료 방식으로는 알러지 환자들에게 강력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들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염은 그냥 코가 막힌다, 콧물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비염은 간단한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은 코로 쉬어야 하지만 비염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결국 천식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질병이 비염입니다. 여기에다가 약을 먹으면 약의 부작용으로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천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식 환자들은 기침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만성 기침도 치료 못하는 약이 천식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혈압, 당뇨, 통풍은 또 어떻습니까?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만 끝내 낫지 않아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아픈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 혈압, 당뇨, 통풍으로 결국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은 신장투석이라는 비극적인 사태에 내몰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줄 알고 약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으로 치료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투석 환자들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심지어 투석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신장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하여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약이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적합한가요? 통풍은 어떠한가요? 통풍으로 진단을 받고 요산 수치만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단백질 등 영양물질들이 체내 분해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이게 혈액 속에 많아지면 간에서 요소로 바꾸어 배출합니다. 그러나 간의 요소회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올라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요산 형태로 배출되는 일부 아미노산들 때문에 신장에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통풍 치료제로 급성 발작을 억제하는 콜키신이나 요산 생성에 관여하는 회로를 억제하는 알로프리놀 등으로는 완치라기보다는 결국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비만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비만약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만으로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는 비만 환자들이 비만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만약이 있다면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비만 환자가 없을 것입니다. 비만약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요? 비만약으로 불리는 약이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그 약이 일으키는 부작용 아닌가요? 비만약을 먹으면 입마름, 손발 떨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약 성분인 약의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게 되다가 약을 중지하면 요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현실이 아닌가요? 마약 종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습니다. 불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에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작용 설명서에서는 자살 충동감이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님, 해마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면증은 혈류 속도 조절입니다.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술을 마시면 잠이 안 오는 불면증도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혈류 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면증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게 하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은 혈류 속도를 늦추게 하면 간이나 신장, 심지어 위장 그리고 뇌 산소 공급까지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심신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혈액 순환이 안 되어 불면증뿐만 아니라 치매, 안구 건조증, 두통, 질건조증, 정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겪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잠을 오게 하기 위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불면증이 치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까지 겪게 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약은 대증요법에 의해 처방됩니다. 가령 면역기능 저하로 인해 염증이 생긴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다면 항생제를 처방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인가요? 차라리 면역 활성을 유도하는 치료법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완화시킬 뿐 질병의 근본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또한 한약은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처방되겠지요. 동의보감은 무려 400년 전에 집필된 책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식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식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으로 우는 때는 한의사들의 말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00년 전 우리 선조가 먹던 음식과 현대인이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을 대하는 태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에서 노경보